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골드만삭스 반도체 보고서 하반기 긴급 분석 공개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공개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유튜브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정리한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바라는 거는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골드만삭스 반도체 보고서 하반기 긴급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이미 9월 15일에 나왔죠.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를 겨울로 본다라는 건데, 사실 그 보고서 하나만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를 나쁘게 보는구나라고 판단하지만 그 순서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보고서 순서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상향했던 AI 드라이븐 슈퍼사이클, AI 주도의 슈퍼사이클 보고서가 6월 6일에 출간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 보면은 모건 스탠리는 SK 하이닉스가 30만 원까지 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적어도 6월 6일까지는. 근데 7월에는 아시아 기술주 시장 평균으로 하향 조정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 달 만에 상승세가 조금 이제 평평해질 것 같은데라고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갑자기 위기감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달 뒤에는 사이클 안내서 고점에 대비하기를 얘기를 하면서 약 7월에서 9월에 반도체 사이클이 고점일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6월 6일까지는 야 너네 SK하이닉스 30만 원까지 보고 달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좀 평평해질 듯 그랬다가 갑자기 8월 달에 고점인 것 같은데 이미 7월부터 고점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나온 게 9월에 나온 겨울이 다가온다 윈터 룸스와, 또 웃긴 건 뭐냐면 메모리 겨울은 항상 마지막에 웃는다. 그러니까 4분기가 구조적으로 반도체가 항상 좋다는 뜻이죠. 이 두 가지 보고서를 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좋다는 거냐 나쁘다는 거냐를 결론 지어 보자면, 사실 좋았는데 좀 애매하네. 안 좋아질 것 같아. 안 좋아진 거 아니냐? 근데 또 마지막에 또 웃긴 해.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사실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지난 2021년 8월에도 메모리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11월에는 2021년 11월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약세이긴 한데 4분기 가격은 연구원들의 예상보다는 좀 덜 나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우리 예측이 좀 틀렸네, 우리 예측이 좀 잘못됐네라는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서도 다운 사이클은 짧아질 것, 그러니까 하락세가 원래 요만큼 예상했는데 한 요 정도 했다가 올라가지 않겠어라고 안 좋다라고 했다가 반박을, 자기 글을 자기가 반박한 거죠. 그랬는데 사실 여기까지 빠진 게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이 방향성을 제시할 때 무조건 이 방향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흘러갑니다라고 제시한 적은 거의 없다. 올라갈 것 같았는데 빠질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았는데 다시 오를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한 달이 걸쳐서 언급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의견이 한 달에 한 번씩 바뀌고 있고, 사실 상황에 따라 의견이 좀 변경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건 스탠리가 나쁘게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고, 좋게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항상 타이밍적으로 오를 때 내릴 때의 보고서만 보면은 야, 오르기 전에 보고서를 냈네. 내릴 때는 내리기 전에 보고서를 냈네라고 했지만 그걸 자세하게 열어보면은 내린다고 했다가 덜 내린다고 했다가 더 내리니까 이제 오른다고 했다가 안 오른다고 했다가 말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보고서에 맹신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모건 스탠리라도 완벽하게 예측하거나 대응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의 한계 정도로 열어두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 그런 거구나.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누가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반도체 관련된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과연 반도체 관련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입니다. GS가 이제 골드만삭스고요. 메모리 다운사이클, 그러니까 우리 업사이클, 다운사이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락하는 걸 다운사이클이라 하고요. 이 다운사이클에 대한 우려가 네 가지 측면에서 촉발되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HBM이 공급 과잉되는 거 아니냐?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중국에서까지 끼기 시작한다면 아직 끼지 않았지만 그럼 공급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수요보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라든가 IT 기기 판매 부진. 그러니까 최근에 뭐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애플이랑 삼성전자의 갤럭시죠. 디램 수요 부족. 해서 안에 들어가는 범용 디램 수요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급은 느는데 수요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사이클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확대되는 부분. 중국 메모리 업체 공급 확대. 최근에 중국에서 많이 치고 올라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중국이 시장을 망쳐놓은 상황이 정말 많았죠. 과거 라텍스도 마찬가지였고요. 대부분 철강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가격을 모두 끌어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업체에서도 중국이 열심히 치고 올라왔는데 가격 전부 다 끌어내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전부 다 아시겠지만 반박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골드만삭스는 HBM 공급 과잉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응답했습니다. 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년 HBM 공급량은 188억 기가바이트 규모로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수요가 198억 정도 됩니다. 애초에 수요가 이만큼 있는데 공급이 이만큼이면 어떻게 이게 공급 과잉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초대형 클라우드 서버 업체의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60%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든가 서버 투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최근에 들었던 과소 투자의 리스크가 과대 투자의 리스크보다 크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과치입니다. 적게 투자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차라리 더 많이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HBM은 사실 공급광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라는 거고,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HBM의 적층 단수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뭐라 합니까? HBM 8단, 12단 뭐 이런 말을 하죠.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HBM D램을 몇 단을 쌓았냐? 8개를 쌓았니? 12개를 쌓았니? 하는 우리가 이 단수를 얘기를 하죠. 당연히 이 단수가 많아질수록 이 한 면 한 면이 다 더 얇아질 거고 더 얇아지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율이라든가 공정이 더 미세화되겠죠. 그래서 기술적 난이도 역시 올라가 수율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메모리 공급량이 상승하기 어려운 구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원래 100만 개 만들던 거를 우리가 120만 개 만들자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못 올라간다는 거죠. 오히려 예를 들어 8단을 100만 개를 만들고 있었다가 12단을 똑같이 100만 개를 만드는 것도 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8단에서 12단 넘어갈 때 이 물량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물량을 훨씬 더 늘리는 게 가능하겠니?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술력이 늘어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GS 골드만삭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체 HBM 시장 내 HBM3 E의 비중을 기존 52% 정도라고 봤는데 70%로 상향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HBM3E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거다. 사용처가 훨씬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거다. 수요가 더 예상치보다 늘어날 거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급 과잉 때문에 올해 말부터 겨울이 온다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와는 상반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중국 IT 업체를 중심으로 DDR4 칩의 재고가 늘어나고 있어 수요 둔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디서? 이게 중요하죠. DDR4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DDR4의 시대인가요? 아니죠. DDR4에서 DDR5로 이미 교체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대죠. 그 교체가 언제부터 일어났죠? 2023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현재 2024년입니다. 그래서 4에서 5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DDR5나 저전력 LPDDR5는 재고가 과거 재고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고 AI PC와 서버 부분의 수요를 고려하면 점차 수요는 개선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재고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잠깐이고 결국에는 AI PC나 뭐 온디바이 AI 실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그 수요는 다시 개선될 걸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더라도 지금은 온디바이스 AI의 과도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MM, 초대형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에서 이제 슬슬 조금 더 기술력이 늘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온디바이스 AI는 사실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가 휴대 스마트폰에서 쓰는 AI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좀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온디바이스 AI는 과도기고 이 과도기 안에서 애플이나 갤럭시가 좀 둔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이것도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니 그럼 중국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4분기부터는 엔비디아의 HBM 공급이 시작될 거다라는 전망을 골드만삭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XMT, 창신메모리, 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CXMT는 2020년 월 4만 장 수준이었는데 디램 생산 능력을 월 20만 장으로 늘려 생산량 기준 전 세계 4위 업체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장률이 조금 빡세긴 해요. 좀 많이 좀 빠르게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CXMT는 현재 주로 DDR4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장 핵심은 DDR5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도 DDR5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일단 DDR4에서 놀아라. 그럼 DDR4는 둔화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성장을 보고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DDR5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구형 디램에서 선단 디램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러니까 DDR4에서 DDR5로 나아가기 위해서 핵심적인 게 뭡니까? 바로 극장에서 EUV 노광 장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SML의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이 뭐 하고 있죠? 예, 반도체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규제 때문에 빠르게 이 첨단 반도체로 그러니까 저가형 반도체까지는 만드는 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저가형 반도체 만들다 보면은 첨단 반도체로 올라올 텐데 그러기 위해서라면 EUV, ASML의 기술력이 필요할 거고 이 기술은 미국에 의해서 규제가 들어가고 있고 그럼 중국은 쉽게 올라오지 못할 거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전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골드만삭스는 지금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둔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라고 전면 반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모건 스탠리가 언급했던 HBM 공급 과잉은 여전히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골드만삭스는 HBM3 이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디램 관련 공급 과잉은 중국에서 생산 중인 DDR4에서 일어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건 인정하는 거죠. 아, 그래, DDR4는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DDR5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거다. 왜 그랬죠? 중국이 크려면 첨단 반도체로 넘어가려면 그에 따른 장비도 첨단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미국의 규제가 있습니다. AI PC 성장률과 온디바이스 AI 성장에 따라 저전력 디램과 일반 디램 수요는 성장할 것이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결국엔 성장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중국의 반도체 성장은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 영향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가형 반도체까지는 열심히 치고 올라올 수 있지만 첨단 반도체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을 겁니다 라고 골드만삭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이게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입니다.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직접적인 납품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왜? 이거는 골드만삭스가 얘기했죠. 4분기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발표의 호재가 기대가 되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정말 이거를 전면에다 놓고 명확하게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만간 정말 이 대대적인 발표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삼성전자가 그 대신에 HBM3 2로 납품을 할지, 앞으로 나올 HBM4에 대한 납품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고요. 올해 애플이랑 갤럭시 S24 판매량이 저조했던 거 다 압니다. 기술력 기대보다 낮았던 거 다 압니다. 판매량과 기술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하지만 온디바이스 AI는 결국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 과도기니까. 올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뭔가 결과라든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10월 초중순 반도체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 불확실성을 넘긴 이후 긍정적인 흐름이 주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0월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3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의 전망이 지금 전체적으로 엄청 좋다, 또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방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월 초에 삼성전자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 중순에서 말쯤에 SK하이닉스 발표가 있습니다. 그 영향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삼성전자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자체가 최근에 좀 많이 밀렸죠. 근데 이 하락한 이유가 사실 중국의 영향이 컸습니다. 엔비디아를 중국에서 규제하면서 같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삼성전자의 탓이나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엔비디아 리스크 받은 게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리스크가 아니라면은 이거는 그냥 우리는 지나가는 소음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분기, 특히 이 10월에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기 이전에 흔드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잘 버텨내야, 그러니까 10월을 잘 버텨내야 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건 스탠리에 대한 발언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고, 실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과도기를 잘 버텨내야 결국엔 10월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을 지켜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제가 계속 삼성전자의 흐름은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힘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대한 부분 확인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고 적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비만 치료제라든가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자료집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2일, 30일, 27일, 26일, 25일, 24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다른 추천주 보실 필요 없고요. 다 무료입니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무료로 매일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모두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